진짜로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행렬. 자, 행렬은 사실은 계산의 영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디 쓰이냐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그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자료 해석을 행렬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다양한 자료의 해석을 행렬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행렬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행렬에 대한 조합을 조금 바꿈으로써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행렬을 많이 사용하고요. 물리나 이런 쪽에서도 행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내가 기계공학 가고 싶다. 있습니까? 전자공학 가고 싶다. 없니? 자, 넘어갈게요. 없니? 이럴 수가. 세인이는 어디 가고 싶니? 생각 안 해봤어? 서영이는? 네. 어디 가고 싶은 과가 있어? 저요? 응.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좋아. 승호는?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어때? 서울대 스포츠 마케팅과. 지호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과 없어? 여기 얘기가 좀 그런가? 지두는? 건축 쪽이나 건축? 잘 어울리는데? 교사진 쪽. 아, 교사? 네. 이거 잘 어울리는데? 화학과? 괜찮고. 뭐라 그래야 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고 하면, 물론 이제 공부하느라 정신없죠? 정신없는데, 한번 어떤 과가 가고 싶은지 정도는 좀 학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니까. 과가 어디 가고 싶은지, 요거는 지금부터 생각해줘도 좋아요. 왜냐면 목표가 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통해가지고 또, 그래도 좀 공부하는 게 좀 덜 힘들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자, 그렇습니다. 봅시다. 우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 뭐예요? 1행, 2행, 3행, 가로줄을 행이라고 해요. 열은 뭐냐? 세로줄을 열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숫자의 계산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행렬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좀 살짝 보긴 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숫자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가로줄에다가 쓰고요. 세로줄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해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영어 알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을게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생긴 숫자의 나열을 행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행렬을 표현하는 거를, 자, 여기 줄이, 가로줄을 행이라고 했죠. 가로줄을 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행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얘는 2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요 세로줄을 우리가 1열이라고 해요. 1열, 2열. 선생님, 근데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 가로줄을 열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라고 하냐면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2 곱하기 3행렬. 2행 3열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은 각각의 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해요. 이런 녀석들 각각의 문자들을 성분이라고 해요. 집합 배운 사람? 안 배웠죠? 집합 혹시 배워본 사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들. 행렬의 성분, 자, 이라고 합니다. 요소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성분들도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성분은 우리가 1행 2열 성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2행 3열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행 2열 성분이니 1행 1열 성분 A11. B를 쓰기도 하고 C를 쓰기도 해요. A11, A12. 자, 가볍게 들으세요. A13, 1행 3열. 자, 그리고 A21, A22, A23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표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에서 다루진 않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개념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장미, 카네이션, 꽃집, ABC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표로 된 거를, 이런 숫자의 나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행렬의 가장 큰 강력한 메리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렬 중에서 정사각 행렬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숫자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요런 녀석은 1 곱하기 1 행렬이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1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2 곱하기 2 행렬. 이런 거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2차 정사각 행렬.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쭉쭉 가면은 n차 정사각 행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이공계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입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n차 정사각 행렬 이런 거 말고 차원이 이렇게 3차원으로 행렬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에 가득 채워지게. 흥미진진하죠? 이런 행렬을 만들기도 해요.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확장성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수학과에서는 더 나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5차원에 대한 행렬도 사용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물리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물리 쪽에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행렬의 성분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행렬의 1행 2열 성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에요. 얘는 1행 2열 성분이다. 그래서 1,2 성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2,2 성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 행렬의 성분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 행렬을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으면은 이걸 A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A하고 행렬을 A, I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좋기는 합니다. 자, 이때 이거를 자 I는 자 똑같은 녀석이에요. I는 1, 2 그리고 J는 1, 2, 3 이런 식으로 행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I가 1 들어가고 J가 1 들어가면 요놈 나오고 각각이 다 나오겠죠. 그치? 자,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면 대표 유형이 있어요. 대표 유형이 있는데 114번 문제 볼게요. 114번 유형을 한번 보세요. 헤이, 앞에는 좀 편했는데 왜 뒤에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자, 1번 AIJ라는 녀석이 뭐라고 돼 있냐? 얘는 I-J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의 문제예요. 자, 이런 행렬들은 이제 어떤 행렬일까요? I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I는 1, 2 그리고 J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똑같죠? 그 행렬의 성분이 어떤 숫자로 나타나냐가 I, J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얘는 행이 2개고요. 열이 3개예요. 자, 그러면 1행 1열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I, J에다가 1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1 이렇게 되고요. 1행 2열 성분을 보겠다고 하면 1, 2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게 0이래요.
그리고 1행 2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2행 1열은 어떻게 돼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2행 2열은 뭐가 돼요? 2니까 1이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쉽죠? 자, 두 번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죠. aij j 그리고 i-1 자, 이렇게 자, i가 j보다 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i가 j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걸 성분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i는 1, 2, 3, j는 1, 2, 3. 그러면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3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들을 계산해서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런데 aij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구조를 조금 봐주면 조금 좋은 게 다 이렇게 하나씩 구해도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는데 i가 j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자, 여기에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뭐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장난이에요. 뭐지? 오셀로 뭐 이런 것 같구만. i가 j보다 크다는 거는 행이 열보다 더 숫자가 클 때야. 그러면 행이 열보다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행이 열보다 더 숫자가 크거나 같다. 여기는 2행 3열이구나. 거꾸로 했네. 자, 미안. 자,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부분이 우리가 찾는 여기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녀석은 뭐예요? 요거를 따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넣어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녀석은 뭘 따라가요? j 를 따라가죠. 열의 성분이 이 숫자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열이니까 1, 1, 1, 2, 2, 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녀석들은 i, 행에 해당하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녀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행이니까 얘는 1. 그렇죠? 요거는 1행, 미안해. 1행이죠. 1행이니까 여기는 0. 여기도 1행이니까 0. 여기는 2행이니까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4-1번 문제 호다닥 한번 숫자 노름 한번 해봅시다. 숫자 노름을 해보자.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장난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자, 114-1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4개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i와 j가 같을 때는 여기는 뭐예요?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채우면 되죠. 그치? i와 j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정해갖고 써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치? 자, 여기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행렬이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6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1,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이, 2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는 여기는 숫자 하나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 숫자 하나 더 추가로 차이 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여기는 2행 1열 성분이죠? 2행 1열이니까 역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몇 승이니? 2행 1열이면 3 마이너스 1가 제곱이네?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규칙성을 따지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 같은 행렬이다라는 거는 같은 행렬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행렬이 같다라는 얘기는 자, 우선은 1, 2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이 A, B, C, D 이 행렬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 행렬이 같다는 건 당연하게도 그 행렬의 성분, 행렬의 그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면은 2차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일단은 같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만족을 되는 거고, 각각의 성분들 있죠? 각각의 성분이 똑같아야 얘는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 문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15번 유형의 2번 유형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문제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성분이 같은 위치에는 같은 값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A제곱은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AB고요. AB고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B가 2예요. 2고요. B제곱은 9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놈 가지고서 이제 AB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A는 뿔마 1이고 B는 뭐예요? 뿔마 3이죠. 그치? 그걸 가지고서 두 개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A는 1. A는 1? A는 마이너스 1, B는 3. 뭐 이런 녀석이 있겠죠. 2개 곱하면 얘도 성립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쵸? 겁나 쉽습니다. 115-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Let's go. 오케이, let's go. 오늘 약간 1번이 왜? 그런가? 에이씨, 이거 잘못 봤나? 요렇게 돼야 되지. 잘못 봤어. 그래서 이게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네. 그러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진우야, 내가 잘못 썼어. 답을 잘못 썼어. 미안해. 승호야, 지호야, 내가 답을 좀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예리한 걸? 자, 114-1번에 114-1번에 내가 답을 좀 잘못 썼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요 행렬인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다 풀었을 것 같아요. 알파는 뭐 1행 1열 성분은 뭐 굳이 뭐 따질 거 없을 것 같고요. 4-베타 이거 성립하고, 그리고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뭐 이게 성립한다는 거네.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나오죠? 그치?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무튼 뭐 그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문제 보시면은 얘는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자, 그러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뭐시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6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얘는 4, 마이너스 2분의 20, 즉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계산 영역의 문제예요. 자, 쭉 계산 나옵니다. 계산이에요, 계산. 행렬을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계산을 한 번 더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렬의 연산 봅시다. 행렬의 연산. 자, 덧셈, 행렬 덧셈. A 행렬과 B 행렬은 덧셈이나 뺄셈 혹은 곱셈, 나눗셈도 뭐 가능하긴 한데 나눗셈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뺄셈은 어차피 덧셈과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 덧셈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행렬의 덧셈. 자, 일단은 이 두 행렬이 덧셈이 가능하려면은 이 녀석의 차수 같아야 돼요. 차수 같다?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 돼요. 둘 다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 F, G야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E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B 플러스 F. 자, 같은 성분끼리,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자, 여기서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다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넘어가서 뭐 이런 거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행렬은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영행렬이 뭐냐?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해요. 마치 숫자에서 0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성분이 하나짜리 이런 것도 영행렬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영행렬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영행렬이고 뭐 아무튼 덧셈에 있어가지고 항등원 안 배우는구나. 덧셈에 있어서 0과 비슷한 숫자에서 0과 비슷한 녀석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행렬을 실수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뺄셈은 어차피 덧셈의 연산 덧셈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보고 자, 실수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마치 숫자 연산 처음 배울 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여기는 너무 쉬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116번 뺄셈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항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덧셈, 뺄셈의 경우에는 곱셈은 달라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해보고 116번 보겠습니다. 116번. 그러면 자, A 곱 다 행렬이 뭐 주어져 있는데 A 플러스 X는 B라는 행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행렬 X를 구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쵸? 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X라는 녀석은 B-A가 되고요. 어때? 여기 행렬 그대로 계산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B-A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1-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 0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X 행렬이에요. 겁나 쉬워요. 그쵸? 자, 여기서 116-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16-2번. 실수배를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아니다. 그냥 실수배 뭐 지금 써도 되긴 한데 116-2번 해보세요. 근데 답지는 다 줬나? 행렬? 답지도 줬지? 안 줬어? 아. 자, 답 확인하세요. 푸시고. 자. 뭐라고? 다녀오세요. 자, 이거.
자, 봅시다. 자, 겁나 쉽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X라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얘 이항시켜주고 B 전체를 이항시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X는 A 플러스 B 플러스 B가 됩니다. 두 개짜리 B가 있다고 해서 곱하기 2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쓰겠습니다. 행렬이 이게 내가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냐? 행렬은 특히 연산에 있어가지고 곱셈 연산에서 행렬 연산에서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가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덧셈이 나오는 거는 그냥 덧셈 그대로 일단 살려놓고 갈 거예요. 옆에 그 뒤에 이제 실수배가 나와서 결국 2B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4 하니까 7. 그쵸? 자, 그리고 3 더하기 B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예. A 마이너스 그러네. 그러네. B하고, 네, 그러네. 마이너스 A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맙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0.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0이니까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지요. 마이너스 4, 0, 0. 왜? 4, 0, 0이구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맞나? 2하고 플러스 맞죠? 마이너스 2구나. 얘도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구나 얘가. 다 틀렸네.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쉬운 거니까 아무튼 계산만 써놓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행렬 실수배. 다 여기서 봤듯이 B 플러스 B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 얘는 2B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 B라는 녀석은 2에다가 행렬에다가 그냥 곱셈을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이 뭔가 곱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 곱하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였지? 아무튼 숫자를 써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왜냐면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직관에 따라서 풀이했는데 맞으면은 그거는 딱히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얘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실수배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도 가능한데, 자, 뒤에 나오는 327페이지 문제를 한번 32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문자 다 항시 연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덧셈 뺄셈에 한해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산도 다 동일하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굳이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제일 중요한 파트. 자,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잘 보세요.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을 하는데 승부가 아직 안 왔네? 행렬의 곱셈. 혹시 우리 그 시험치기 기말고사 준비하기 전에 행렬의 곱셈 혹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니? 행렬의 곱셈?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자, 행렬의 곱셈은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행렬의 곱셈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좀 해둘게요. 자,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행렬 곱셈의 원칙을 좀 따라주셔야 돼. 자, 일단은 자, 여기다가 A, B, C, D, E, F, G, H라고 하는 행렬의 곱셈이 있으면 뭔가 우리의 직관적으로는 얘는 직관과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직관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A, E, B, F,
C, G, D, H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얘는 정말 정확하게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자, 직관이랑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행에 있는 성분, 여기 얘는 결과적으로는 자,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이 왼쪽에 행렬 있죠. 자, 왼쪽 행렬하고 오른쪽 행렬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정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지고 오는 방식이 달라. 왼쪽 행렬은 자, 행렬이잖아요. 행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왼쪽 행렬에서는 행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오고요. 오른쪽 행렬에서는 열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1행이고 얘가 1열이잖아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연산을 1행 1열에 씁니다. 자,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자, 너무 어색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자, A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더하기 B 곱하기 G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1행 1열에는. 그러면은 2행 1열에는 뭐가 들어갈까? 아, 1행 2열에는 뭐가 들어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A, F 더하기 B, H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계산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행렬에 대한 정보를 행렬의 정보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표에 대한 성분을 빼가지고 같이 계산해서 합산을 시키는 거거든.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행렬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 해서 C, E, D, G 이렇게 더한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C, F 플러스 D, H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행렬 곱셈 자,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있는 유형을 하나,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 유형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19번 유형. 자, 뒤로 넘어가서 119번 유형 한번 보세요. 119번 유형. 자, 1번. 문제도 여러분들은 따로 나눠서 풀 거예요. X. 자, 1, 마이너스 1, 3 하고요. 4, 2, 0, Y. 이렇게 써여 있어요. 이런 곱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4x,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4x 플러스 0. 그리고 2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요거 형 지울게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y.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오케이? 얘가 뭐랑 같다? 얘가 8, 5, 마이너스 4, 1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x는 2 그리고 y는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행렬 연산 곱셈 한번 좀 연습을 해보자. 119-1번 하고요. 119-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 한번 다 해볼게요. 행렬 연산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계산할 때 행렬을 써가지고, 행렬 표현을 써가지고 써주세요. 괄호 이렇게 쳐가지고.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자, A 플러스 2B. 그죠?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지워지면 모르겠는데. 너무 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3A 플러스 B. 그리고요. 1 마이너스 2b가 아니라 1 마이너스 0이니까 1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자, 그리고 여기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자, x2 3 마유 그리고 4y y1. 자, 이렇게 된 녀석은 뭐 4x 플러스 2y 그리고요, 4xy 플러스 2. 자, 그리고요, 12 마이너스 6y, 3y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영행렬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0, 0, 0. 이 되게 xy를 세팅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행렬의 곱셈에서,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자, 331페이지에 이걸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정사각 행렬, 잠깐, 미안하다. 요 뒤에 다시, 요게 다시 한번 나오네. 자, 미안해. 자, 3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행렬의 곱셈을 할 때 우리가 꼭 정사각 행렬만 가능하냐? 정사각 행렬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행렬의 연산은 꼭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행렬의 연산은 행에 들어가 있는 한 행에 들어가 있는 성분의 개수하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 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의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연산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 3. 1, 2, 3.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이거 하고요. 0, 1, 2. 자, 이런 행렬의 곱셈이 가능합니다. 이건 몇 행렬이에요? 3행 1열 행렬이에요. 자, 얘가 왜 가능하냐? 보세요.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0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0 더하기 2 더하기 얼마지? 6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0 더하기 2 더하기 6 즉 얘는 8이라고 하는 행렬로 나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행렬의 연산이 정사각 행렬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행렬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행렬의 연산은 자 보시면은 나오는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1 행렬이에요. 규칙성이 있죠. 자 일단은 여기 녀석하고요. 여기 녀석이 자 이 성분 요거의 꼴에서 왼쪽 행렬의 오른쪽 거, 오른쪽 행렬의 왼쪽 거. 요 녀석이 만약에 같으면은 얘는 연산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이런 게 있다. 행렬의 형태가 달라도 연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도만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관심 있으면 좀 더 보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행렬은 2, 1 여기에 대한 성분이 여기에 결과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자,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다는 거는 같은 행렬을 반복해서 곱셈도 가능하다, 거듭 제곱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A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행렬이 있다고 하면은 이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라는 가정하에서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얘는 A 제곱도 가능하고요, A 세제곱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A의 N제곱도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실제 문제에서 좀 보시면은, 자, 120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33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행렬에 대해서 A의 200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는 게, A의 200승을 다 해야 되느냐?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규칙성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지나가다가 툭 쳐도 나오죠. 자, 그러면은 A의 200승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자, A의 200, 그러니까 유제를 바로 풀어보셔도 되긴 하는데, 유제 120-1번 바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자, 거듭 제곱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규칙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 규칙성을 찾아내시면 된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곱셈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게 이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곱셈이 좀 익숙해지면 훨씬 더 계산하기는 좀 편할 거예요. 120-1번만 좀 해보십시다. 보통 한 A 세제곱 정도까지 하면은 대충 규칙성이 보여요. 자, 찾았습니까? 규칙성을. 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이런 규칙성 찾을 때 있잖아요. 복소수도 마찬가지고, 항상 첫 번째 거를 써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대수를 또 여러분들이 할 거잖아요. 거기서도 규칙성 찾는 문제들이 있는데, 규칙성 찾는 거는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좀 써주고, 아니면 문제에 그게 나와 있으면 그 밑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규칙성 발견을 해주기 위한 과정을 밟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을 구하면 얼마예요? 105를, 자, 가로, 세로.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도 가능하죠. 1105 해서 1. 그죠? 그리고 띵띵띵띵. 자, 그래서 1하고 0 하고요. 0하고 1 해서 여기는 0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는 2행이니까 팅팅팅팅. 자, 팅팅팅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 계산에 의하면은 여기는 1이 또 나올 거고요. 그죠? A 세제곱은 요런 계산을 반복을 하면은, 자, 띵띵띵띵 1 아니지, 띵띵띵띵 1 그리고 0 15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네들은 A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요? 1, 0, 5n, 1 이런 규칙성을 따라가요. 그쵸? 그래서 A의 200승이면은 얼마? A의 350승이면은 뭐가 됩니까? 얘는 1, 0, 700, 1400, 1700, 1750, 1750,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행 1열 성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행 1열은 여기죠. 1750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행렬 곱셈의 연산 법칙이 나옵니다. 자, 행렬 곱셈의 연산 법칙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연산 법칙에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일단은 거기에 법칙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계산을 할 때도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요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자, 행렬의 곱셈을 좀 하다 보면은 봐봐. 간단한 행렬 연산을 좀 해볼게요. 자, 간단한 연산 해볼게요. 2, 1, 0, 2 하고요. 1, 1, 2, 1. 자, 이거 연산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2, 4. 그리고 2, 1. 2, 3. 그리고 0, 4. 자, 1, 2. 자, 이렇게 4, 3, 4, 2라는 행렬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위치를 바꿔볼게요. 행렬 연산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야. 2가 돼요. 그치? 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행렬 연산에서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이게 매우 엄청 중요해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행렬에서. 곱셈 그리고 행렬의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돼. 솔직히 행렬에서는. 요것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돼요. 행렬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하고요. B, A가 다릅니다. 근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가지고서 보통은 문제를 출제를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법칙들은 다 성립하느냐? 나머지 법칙들은 그냥 다 성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 어차피 순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파트, 이 파트 보세요. 337페이지에 나오는 파트를 좀 보세요. 우선 자 337페이지 파트에서 거기 위에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지? 박스 쳐져 있는 거. 자,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거 있죠. A, B의 n제곱은 뭐예요?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얘는 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거듭 제곱을 한다는 거는 AB, AB 이런 식으로 얘를 n번 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 행렬에서는 A, B의 n제곱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절대로 절대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아니 A의 n제곱이라 AB, AB, AB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만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또 사용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여기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갑시다. 혹시 빼먹을 수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B 하고요. A 마이너스 B가 성립이 안 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게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하고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은 A 제곱 순서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A, B 그리고요. 요거 곱해져서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하니까 B, A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 녀석. 자, 얘도 역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하지 않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왜냐? 얘도 실제로는 두 개가 저듭제곱을 한다는 거는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연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도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얘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여기에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 A, B가 만약에 if A, B는 BA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얘가 다 성립을 해버립니다. 이 연산이 그냥 가능해져 버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요 연산을 했을 때 얘가 성립을 한다, 혹은 얘가 성립을 한다, 혹은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게 보여지면 그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녀석들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보여져.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보여졌어. 조건에서. 그러면 나머지도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파생되는 녀석이에요, 얘는. 일단 요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얘는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이다 라고 해서 얘가 우리는 A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B가 0이면은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치? 또는 근데 얘는 행렬은 요거는 이제 곱셈 법칙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곱셈에 파생되는 건데 A가 0이 영행렬이 아니고 B가 영행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찾아낼 수도 있고요. 밑에 예시 보시면은 A가 1 마이너스 그 문제 한번 볼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2 4 1 2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를 연산하잖아. 그 영행렬이 튀어나와요. 연산에 따라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좀 이상한 애예요. 이상한 애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저기 나오는 녀석이 자, 여기 나오는 예시들 있죠. 예시들. 일반적으로 될 것 같은 녀석들. 자, 1번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얘네는 나 지금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되는 녀석들이 다 안 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 안 돼. 줄이라도 좀 쳐놓으세요. 거기는. 자, 줄이라도 좀 쳐놓으세요. 1번. 자, A-B, A-C가 영행렬이면은 A는 B 또는 A는 C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A,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A는 0, B는 0은 아닐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도 역시 2번.
A는 영행열이 아니고 AB가 AC면 B는 C이다. 이런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자, 요게 같은 녀석을 날려준다고 해서 같은 행렬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B가 영행열이라고 해서 BA는 영행열이다가 성립하지 않고요. 제곱을 해서 영행열이 나왔다고 해서 A가 무조건 영행열이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전개를 하실 때는 행렬만의 연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렬 곱셈에서 얘가 곱했을 때 영행열이 된다고 해서 항상 A는 0 또는 B는 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연산에서 곱셈을 했을 때 뭔가 영행열이다 라는 걸 사용하는 모든 연산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성립하는 케이스를 문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은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렇고요. 자, 마지막. 사실 요 정도만 좀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요거는 내용만 얘기할게요. 내용만 얘기할 건데 내용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 있는데 이 단위 행렬은 곱셈에서 우리가 곱셈에서 숫자 계산할 때 1이랑 비슷한 거예요. 1. 덧셈에서는 그 식을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0이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곱셈에서 식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게 1이라는 녀석이 있는 것처럼 행렬에서는 덧셈에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행렬이 존재하고요. 곱셈에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곱했을 때 똑같은 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단위 행렬이라는 게 존재해요.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단위 행렬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2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을 기준으로 해서 1, 0, 0,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어떠한 수를 곱해도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무조건 원래 행렬이 그대로 나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외워버립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 2, 3, 4 여기다가 1, 빵, 1 해주시면은 얘는 땡땡땡땡 1, 땡땡땡땡 2, 땡땡땡땡 3, 땡땡땡 4 이렇게 나와요. 뒤집어서 해도 똑같고요. 오케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1, 빵, 1.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거듭 제곱을 해도 똑같아요. 거듭 제곱을 해도 똑같고요. 곱셈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A 곱하기 2를 해도 A가 나오고요. 2 곱하기 A를 해도 A가 나와요. 즉, 이 단위 행렬은 곱셈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단위 행렬과 관련된 이런 연산들 있거든요. 이런 연산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2라고 하는 녀석은 곱셈에서 그냥 1과 비슷한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 하고요. 거기다가 2의 제곱은 그냥 뭐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켈리 메탄 정리는 할 거 없고, 자, 행렬에서 여러분 행렬 프린트에 문제도 별로 없기도 하고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문제 여기서는 340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11번 스텝 1까지만 한 번 정도 다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1까지. 오케이?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숙제로 문자로 드릴게.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공수2 진도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공수2 책
월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면은 책은 여기 뭐야 선생님이 갖다 줄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특히 자 한 가지만 저기 지금 하는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그 시험 끝나고 봤던 내용도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 되면 또 잊어버릴 수 있긴 하나 특히 경우의 수와 행렬은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거 계속 잊어먹고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숙제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연산이 있구나,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어여 가세요. 고생했어. 승호우 잘가. 지호도 조심해서 가고. 세인이 오늘 뭔 일 있니? 네? 왜 이렇게 침울해? 아, 감기 걸려. 아 감기 걸렸어? 진우야 가. 캠핑 갔다 와서 피곤하니? 네. 아이 어여 가. 아이.